그러면 혹시 그 저희 수능 말고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시험 이런 거 있으? 다들 있지 않을까? 뭐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당연히 네네. 변호사님은 네. 변호사님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저는 아니요. 그건 너무 철들어서 본 거고. 운전면허인가요? 저는 토익 시험이 기억이 나는데. 토익? 제가 대학생활 처음 시작하고 영어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영어 점수가 필요해가지고 토익 공부를 시험을 좀 보자 하고 했더니 뭐 들리지도 않고 뭐 풀다 보면 반 풀었는데 시간 다 끝나고 이거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학원을 가기는 싫고 해가지고 혼자서 뭐 독학으로 이것저것 막 했죠.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시험장을 이제 갔습니다. 시험장을 갔는데 거기서 또 하는 번에 충격을 받았죠. 왜요? 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구나. 시험 보러. 어떤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에. 있었길래? 일단 차림새가 네. 제가 저희 동네와 네네. 또 제가 다닌 그 대학교에서 봤던 그런 차림새의 여성만 있는 게 아니다. 세상에. 아, 그렇죠. 아주 다양한 차림새의 여성과 아주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네. 다양한 머리 색과 그런 옷차림. 보통 이런 거는 남자들 예비군 가서 느끼거든요. 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이러면서. 네. 토익 시험 보러 가가지고 그걸 느끼고서는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좀 세상을 보는 어떤 그 눈이 약간 좀 넓어진? 시야가 넓어진 그런 경험을 토익을 통해. 그래서 기억에 남는 시험이 네네. 토익이다. 네. 진짜 남녀노소 많이 오니. 그러니까요. 별의별 분들이 많이 오죠. 주로 여성만 눈에 받았어요. 저도 약간 20대 뭐 중반이니까. 네. 네.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험의 추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의 추억.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잖아요. 본인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 그날의 냄새, 공기, 분위기까지 냄새 진짜 많이 기억에 기억나는데. 남는다고 하잖아요. 사실 토익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장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떨린데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지만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떠올라. 근데 제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뭐 다행히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아나운서를 준비를 했거든요. 2005년부터 아나운서 시험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본 게 KBS 시험이었어요. K. 물론 이제 떨어졌죠. 근데 그 당시에 필기 시험하고 카메라 테스트를 보는데 일단 카메라 테스트. 그 뉴스 몇 가지 뉴스 홍보, 리딩을 예. 합니다. 카메라 서서. 근데 그 앞에 그 당시에 정세진 아나운서라고 예, KBS 예, 예. 9시 뉴스 네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나운서가 거기 딱 심사위원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나름 준비를 잘했거든요. 근데 정세진 아나운서랑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부터 떨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토익 때 손이-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이 원고가 안 읽혀져. 와, 그래갖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기를 봤어. 네. 근데 필기를 보는데 잘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거 내가 마킹을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은 손이 많이 떨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원인을 찾았어요. 왜요? 마그네슘이 부족했어. 이거 무거움을 흔들리는 거. 손이 유독 그래서 그때 제가 마그네슘을 사서 먹었더니 네. 안 떨려요? 손떨림이 사라졌어. 그럼 오늘의 정세진 교훈은- 아나운서는 뭐 어떻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좋아해서 그랬던 아, 거고. 예. 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이다. 네. 본인의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거는 맞아요. 네,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된다. 예. 이 얘기가 마그네슘으로 빠질 거예요. 학력고사 세대의 어떤 교훈도 한번 좀 주시죠. 저는 기억에 남는 시험. 가장 기억에 남는 시험이 당연히 학력고사입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학력고사 마지막 그렇죠. 네, 이거 이번에 아니면 나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굉장히 강한 불안감을 불안한 가지고 있죠. 있었고요. 아니 사회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 고등학교 평준화돼 가지고 우리가 첫 뺑뺑이야 이런.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마지막 시험 세대야 그렇죠. 이런 네, 얘기를 네. 항상 하거든요. 맞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소외되는 느낌이 있긴 한데요. 네, 사지선다. 네, 네. 우리 박종윤 캐스터님도 기억 남는 시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역시 그 대형사 공채인데 저는 MBC.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얘기했던 거를 쭉 종합해 보면 당락이나 승패가 결정되는 거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카테를 넘기면 보통 최종을 가는데 이상하게 카테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를 넘기면 실무 면접 들어가면 전 자신이 있었는데 카테는 카메라 테스트. 네. 카테 때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상하게 좀 삑살 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거기서 탈락. 그치.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최종 근처까지는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MBC 시험 보다가 빵 먹는 거를 중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빵을 중계를. 빵을 먹는 장면을 틀어주고 그거를 중계를 보면서 하라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뭐 나중에 들어보니 뭐 건너 들어보니 좀 뭐 아쉽게 떨어졌다. 근데 그때 시험 봤을 때 되게 즐거웠어요. 재밌어서? 긴장되고 이런 거보다 처음으로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그래, 하나하나 약간 기억에 깨가는 느낌. 남는다니까. 맞아. 그리고 될 것 같고 이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때 기억은 거의 대부분 사진처럼 다 남아있어요. 맞아. 테스트 봤던 기억들이. 그때 마그네슘 충분히 드시고 가셨죠. 마그네슘은 중요합니다, 네, 마그네슘. 괜찮았는데 그때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햇빛을 많이 못 보다 보니까 그런 기억이 나. 그래도 요즘에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 정보가 인터넷상에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리고 이미 그 같은 시험을 봤던 선배들이 전수해 주는 것도 많고 자료도 네. 많아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좀 준비할 여력들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깜깜이로 네. 그래서 어디선가 이거 족보야라고 하나 자료가 족보, 나오는 거 맞아. 족보. 와 이게 기출 문제예요? 그러면서 신기해가지고 막 다 돌려보고 네.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보가 많아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력도 더 괜찮아질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요즘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대입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대입과 관련돼서 가장 가까이 있으신 분은 아무래도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요즘 학생들은 여전히 수능이나 이런데 그리고 입시에 되게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죠. 전반적으로 그냥 수능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입시 제도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그 수시는 거의 내신으로 네. 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 내신 등급을 매기는 과정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일단 저 때는 옛날입니다. 저 때는 전체 등급이 하나 나왔어요. 전체 하나. 네. 그러니까 1등급부터 2등급 이렇게 3등급 딱 나뉘고 끝. 근데 지금은 과목별로 다 등급이 나옵니다. 게다가 그 상대평가를 문제 없이 적용하려는 일종의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모든 학생들이 다 100점을 맞으면 모든 학생들이 다 최하 등급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동 네. 1등이 아니라 공동 공동 꼴등인 꼴등.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순간순간 그 옆에 있는 친구들끼리 계속 경쟁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너무 좀 힘든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막 그리고 좀 좋은 대학, 좋은 과, 뭐 예를 들어 의대 이런 데 가려고 그러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무슨 수상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별의별 걸 다 한대요. 요즘 뭐 초등학교 의대 진학반이 있대잖아요. 네, 학원에. 아유 무서운 세상이에요. 의대 가려면요. 네. 그 왜 흔히 말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가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오히려 그러면 내신이 안 좋으니까. 되니까.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최상 등급을 받아야 돼요. 아. 그래서 의대반 하면 보통 그렇게 갑니다. 그거를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는 교육 그 사교육 산업도 그런데 이제는 컨설팅도 사교육 산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거에 포함이네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학생부 같은 것도 다 만들어주고. 컨설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겠다. 근데 그렇게 대입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상황인지 또는 그렇게 하는 게 물론 뭐 학생들은 시간을 쓰는 거지만 학부모는 또 돈을 써야 되는 그치, 거잖아요. 돈을 쓰는 거죠. 부모의 시간도 역시 네. 들어가지만 과연 이게 요즘 말로 가성비가 있는 행동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최근에 좀 많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학원비 그냥 모아가지고 네. 금을 사주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좋은 맞아, 투자일 맞아. 거다. 금보다는 주식. 아, 네. 여기서 이제 그 경제관념이 역시, 많이 예. 갑자기 직업병이 나왔어요. 금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질 않습니다. 주식으로, 네. 그러면 저기 끝나고 나서 좀 종목이라도 좀 추천해요? 네. 아니 주식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종목이 종목을 제가 말해야지. 남의 인생까지만. 근데 아까 왜 기자님은 수능을 좀 여러 번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아예 우리가 혁신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쓰는 어떤 대입이나 이런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좀 먼저 말씀해 주는 거죠. 제가 좀 어찌 보면 혁신적일 수도 있으니까 혁명적일 수도 있고 그럼 안 되는데? 일단 혁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네. 1단계 혁명은 1차 혁명? 1차 교육혁명. 교육혁명. 1차 교육혁명. 네. 수능 폐지. 일단 폐지. 네. 시험이라는 거 자체를 보지 마라. 일단 1차는 수능을 보지 마라. 네. 보지 마라. 한 군데 다 모아놓고 한 달 한시에 보는 시험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지 말아라. 안 된다. 이게 1차고요. 네. 2차 교육혁명.
2차 교육혁명.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네. 아예 시험 보지 말아라. 그냥 가고 싶은 데를 보내줘라. 대신 추첨을 한다. 대학은 추첨이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모든 게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이신데요. 그래서 혁명, 개혁이 아닙니다. 혁명. 혁명이다. 교육혁명. 자, 수리님이 손개발하라고. 손개발하. 이거 이 정도면 미술책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개발하고. 네. 아니 미술책 안 드리면은 탈락하면은 제가 사람 싫다를 한번. 그 본인 책 홍보를 많이 하세요. 사람이 싫다. 자, 그러면 그 네. 지금 예약 판매하고 있는 번개로도 조만간에 저 맛집 추천하는 책이거든요. 예, 그것도 나옵니다. 네. 사람 싫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람 싫다.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고 좋은 책도 하나 지난번에 나왔는데. 네. 아니, 네. 인지심리학은 처음이지라는 책. 야, 사람 싫다 없어지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예. 다음번에 다 자기 책도 하나씩 들고. 예. 가져놔야 되겠다. 갖고 와야 돼. 네. 차에 있는데. 네. 이 근데 저는 혁명. 네, 이거 꽤 괜찮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가능할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진짜 네. 혁명적인. 근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네. 시험의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음. 그리고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면 언젠가 갈 수 있는 학교 나라가 독일. 독일. 그 원하는 학교에 한 몇 년 기다리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개가 맞물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험에 목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이 탁 서열화돼 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이걸 놔두고 여기만 개혁해서 될 거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게 두 개가 맞물려 있어서 이걸 같이 바꾸지 않으면 또 이제 계속 이런저런 노이즈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특정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무작위로 공급을 한다면 그 대학이 갖고 있던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들도 사실상 원점에서 시작되지 않느냐. 그렇죠.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프랑스가 그런 식으로 좀 돼 있잖아요. 그렇게 했죠. 뭐 1, 2, 3 이런 식으로. 뭐 예전에 뭐 소르본 소르본네. 그렇게 안 부르니까 아무것도님이 딱 그 얘기 올려주셨네.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3대학 이렇게 우리나라도 하면 어떨까요? 근데 분명히 예를 들어서 한국 뭐 3대학, 한국 45대학 이렇게 하잖아요. 45대학. 그러면 513대학이 서울대였고 745대학이 고려대였고 기억하죠. 사람은 다 기억할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도 그렇게 그렇게 기억하죠.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리고 프랑스처럼 이게 파리가 앞에 붙잖아요. 네. 이것도 서열이 생겨요, 사실. 도시 이름도 붙이면 안 돼. 들어간다. 도시 이름도 붙이면 안 돼.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사실 우리가 시험 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험이 바뀌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시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험이 바뀌도록 하는 건데 성공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목을 매느냐? 시험에 따라서 학교를 가고 그 학교에 따라서 취업을 할 수 있기 그죠? 때문에 아니 대기업에서 학교를 보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도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예 고등학교 나와서 내가 창업을 준비하고 학교는 나중에 갈 거야. 아니면 대학교 4학년 공부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어떤 뭐 기술을 개발한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뭐 온 오프라인 뭐 판매하는 걸 좋아해서 그쪽으로 상업적으로 나간다든지 그러면 성공의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되고 지방대를 나와도 이런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던 애 삼성전자 다니겠지. 아니면 공무원 되겠지. 뭐 사무관 소리 듣겠지. 해봐야 사무관 요즘 월급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런 친구보다 공부 못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해서 크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이런 친구들 보면은 내가 학교 다닐 때 1등이었는데 저 새끼보다는 내가 더 나았었는데 약간 이렇게 해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쌓이다 보면은 서서히 시험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그 학력에 대한 차별도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요즘이 저는 약간 이렇게 가는 느낌이 전초 단계에 온 것 있어요. 같아요. 약간의 균열이 생겼어요. 네. 있어요. 생겼어 지금. 그리고 맞아요. 이게 학생들의 잘못은 아니고 학생들의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부모 세대의 잘못입니다. 부모들이 평소에는 뭐 공부가 전부가 아니지. 뭐 열심히 살아라.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게 최고. 화이팅. 그런데 성적표 나왔니? 그런데 그게 갑자기 변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동창회. 또는 비교해야지. 갔다 오고. 단톡방. 여기에서 누가 한 명 자랑하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결국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가면은 자기 자신의 성공으로 이렇게 많이 하죠. 그걸 가지고 비교하거든요. 그게 잘못이에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 누구의 자식이 이번에 서울대 갔대. 이런 걸로 이제 기가 딱 죽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애 때문에 속 썩였던 어떤 사람이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저 약속 끝나서 제가 모시러 갈게요. 벤츠를 끌고 딱 가. 벤츠 끌고 딱 아버지 뒷자리에 타세하고 모셔가. 끝! 근데 공부를 못했던 아들이 벤츠를 어린 나이에 몰면 아니 사업을 한다든지. 약간 좀 의심이 들긴 합니다. 요즘에 또 그 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훨씬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안 돼요. 그런 그러면 얘기하는 거 안 아니에요, 돼요. 여러분. 그거 말고 오해하면 안 서버를 됩니다. 두고. 제대로 된 IT 사업이긴 하거든요, 보통. 근데 그 아이들한테 저는 이게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 본인들이 좀 선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이유가 이게 집안 싸움이 돼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왜 부모가 수치심을 느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워낙 땅덩어리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위 말하는 적정기라는 게 있었어요. 적정기. 네. 결혼 뭐 그러니까 정년기 이런 것처럼.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대학 가야 되고 때가 정해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언제 결혼해야 되고 언제 네. 출산해야 되고 이런 다 게 있었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씩 깨지기 그렇죠.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사례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의 평균 나이가 19세에서 20세 사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북유럽은 23세, 24세예요. 평균. 어떻게 가는구나. 네. 뭐해요, 그럼 그때까지? 세상 경험하는 거죠. 여행 다니고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을 그냥 조금씩 우리 느낌은 알바도 해보고.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기 적성을 찾아가고 적성을 찾으면 그거에 맞는 전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좋거든요. 왜냐면 이상적이게 들리는데 사실. 네. 우리나라는 또 군대를 가대서. 군대 가 그래. 4년 회상 공부하고 군대 갔다 오면 이거 그 다음에 저도 군대를 갔다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사실 저는 이 정도로 전 국민이 하나의 시험에 매달리는 거는 전 좀 낭비 같아요. 이제는 점점 더 낭비의 요소가 더 이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시험을 통해서 좋은 자원을 선발하고 또 그런 자원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까지 거기 다 때려 넣는 건 네네네. 그리고 그게 그렇죠. 저는 그 에너지 낭비라는 게 네. 누군가가 불행한 것도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고 어. 불행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 이렇게 살고 싶지 그렇죠. 않은데 예. 아니 지금 S님이 아까 댓글 주셨는데 독일은 고졸도 그렇게 팍팍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다 대학교 가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는 거다. 이 말씀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 지금 우리가 수능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입 시험. 이게 예전으로 치면 이제 과거 시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과거 시험의 장점을 따져보자면은 이거는 좀 공정한 선발.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 특권층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뭐 이런 혁신적인 혁명이었는데 이거 역시.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죠. 네, 근데 네. 지금은 모두가 매달리다 보니까 단점과 문제점이 더 커진 상태에서는 이거를 폐지하는 게 또 하나의 혁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듭니다. 네.